촬영에 대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광 렌즈로 촬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영화를 연출하실 때 렌즈를 선택하시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지나 이번 영화의 촬영 컨셉 어떤 카메라를 좀 의도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我想请教一下这个导演，就是在摄影的时候，您选择那个镜子的那个标准是什么呢？因为他看的时候呢，好像是用了很多那个广角的那种场面，所以不知道您在拍摄的时候有没有一种标准选择这个镜头，还有通过这种拍摄的方式要显示出什么样的效果呢？好，这首先呢，因为它还是比较偏向于一个技术问题。首先呢，因为这一次是我全部自己拿摄影机嘛，然后我们拍摄的团队基本上是很少，所以呢，我没办法去有那么多的时间去选择一个一个镜头来拍得更精细，所以我的摄影机是 8K， 所以我就可以用广角镜头，我就可以裁切到 2K， 因为现在电影院我所了解的应该差不多都播放都是 2K 的。这是第一个好方便于我后期做一些剪辑，然后第二个点是因为因为这里所有的演员95%大概都是素人演员，甚至里面的贝拉、Michael， 就是我在这个座城市找到问他们要不要参与拍电影，所以呢，我花了很长时间跟他们在一起，所以我觉得有时候我手拿摄影机，我要靠他们很近。他们才有安全感，他们也有彼此这样一个信任，所以最终我是按照演员的任何状态，然后来拍摄这个东西。然后当然最重要的一个点，这些咖啡厅这一些租屋处任何所看到的场景，它是我现实中的，我没有做任何打造，所以它的空间限制是很小的，所以我必须要用广角镜头才可以包覆到所有的东西。 예, 기술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영화의 촬영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때마다 렌즈를 골라서 바꾸고 그렇게 할 만한 시간도 여유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그 캐스팅했던 연기자들이 대부분 95%가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캐스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같이 오래 있으면서 옆에서 제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안심하고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일단 연기자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사실 광각 렌즈를 사용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카메라를 여러 대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8K짜리 카메라 하나를 들고 계속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할 때 보통 영화관에서 상영을 할 때 2K로 상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8K 카메라로 2K로 상영할 것을 고려를 해서 촬영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편집 같은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촬영을 한 공간들이 카페 아니면 집이라서 굉장히 협소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의 제약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광각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촬영뿐만 아니고 각본, 연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감독님의 감각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모자 쓰신 분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영화 너무 재밌게 인상 깊게 잘 봤고요.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영화 속 상황들이 그 처음 장면 어떤 죽어가는 그 백만화 아니면 뭐 카페 알바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 CC가 이제 그 멍키가 이제 작품 준비하면서 어떤 트러블이 있는 상황들이 많이 이제 중간중간 소소하게 여러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들이 결국에 다 좀 씁씁함 내지는 조금 외롭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카페에서 정말 춤추는 장면은 그냥 진짜 많이 이렇게 조금 공감 가는 측면도 있고 또 몸으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더 느껴지는 부분이 컸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떤 그러한 장면들이나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에서 이제 감독님이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냥 딱히 희망적인 얘기를 이렇게 풀어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예술이나 어떤 다소 비주류 내지는 어떤 상업적인 것과 조금 연결짓기 어려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정말 고스란히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그냥 담담히 내지는 조금 더 현실보다도 더 쓸쓸하게 표현하신 어떤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我看这个电影的时候有很多场景，比如说一开始的时候那个死去的白马，还有那个咖啡店工作的那个打工妹换人这种情况，然后西西在这个戏里头 Monkey 准备那个表演的时候遇到了很多冲突、矛盾还有困难，那个时候我看非常感同身受。那整个这个故事线吧，好像是不知道在想说什么呢，就是因为这里呢，就是在里头出现的人都是属于一种非主流的那种艺术创作者，所以呢，在那个电影里头所讲到的内容，并不是带有那种希望或者是乐观的，所以不知道通过这样的电影的场面，导演想说的是什么呢？好，首先刚刚说到那开场的嘛，我自己我常听一句话，就是所谓人家有人说都市丛林，都市丛林。然后呢，开场是一只不能带你走去远方的马，还有那个 Leo 带着猴子来到这个都市丛林。可是你那个 Leo 在森林之中，他像是森林之王一样。可是森林之王突然没有了之后，那这只猴子还剩下什么？然后因为中文有一句就是像猴在跳舞，常常有人说像猴在跳舞，包括现在大家都在养猫，但是在高速公路被碾死的猫，这些东西其实基本上都是我生活会接触的一些动物。那我有时候想着想着，好像生活中就是这种森林法则嘛，所以我就想把这些名字啊符号都加进去。然后第二个关于就是所谓的剧场啊、咖啡店，因为这是我在2021年那时候写的一个剧本，因为那时候大家的经济啊、生活条件，包括很多的工作都突然结束，所以呢，当你有了一份工作之后，你没得选择，知道因为猴子也不是一个很资深的一个美术工作者，他没法选择，包括我小时候我参加一些剧组。我没法选择导演是谁，我也没办法清楚我可以拿到多少钱，我没法我做什么。我觉得这可能比较偏向于现在社会的一种状态。然后咖啡店，我的妹妹、弟弟、堂哥、堂弟的，现在工作有时候就做2个礼拜就不做了，可能他觉得不适合他。所以我就说这个有一点像纪录片的一个原因，是因为我想要捕捉那时候2022年到2023年的一种状态。 예, 제가 자주 듣던 얘기 중에 뭐 도시가 밀림 같다 혹은 빌딩 숲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밀림의 왕 하면은 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 이름의 레오가 몽키를 데리고 그 상하이 도시 밀림으로 오죠. 그런데 레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밀림의 왕을 잃어버린 몽키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 그 말 같은 경우도 멀리 나아가야 되는데 빌딩 숲에 밀림에 갇혀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또 그 원숭이가 춤춘다라는 중국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차용을 많이 했고 도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양이를 많이 기르지만 또 거리에 나가 보면은 차에 채서 죽어 있는 길고양이들도 굉장히 많죠. 모순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자체가 밀림의 법칙을 적용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요소들을 영화에 뭐 사람 이름이라던가 이런 거에 다 녹여냈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극장이나 카페에 보면은 제가 주로 2021년 그때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그런 곳들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기면서 모든 것들이 멈춘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일단 일자리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게 돼도 뭔가 거기서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감독님도 초기에 이렇게 영화 제작팀에서 일을 할 때 팀을 선택을 한다거나 감독을 선택한다거나 하는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런 결정권도 없었던 그 당시 사회상을 녹여내기도 했고요. 또 거기에서 또 제가 추가로 저희 사촌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알바를 카페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한 2주 하고는 안 맞네 이러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약간은 다큐멘터리처럼 2022년, 23년도의 사회상을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네, 그 멍키라는 이름이 저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쵸? 레오라는 이름도 네,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손을 들어주신 여기 여성분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춤출 때 뒤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 속에 되게 햇살이 가득한 그림이었어. 너무 기억합니다. 그 액자를 보고 나니까 그 초반에 그 극단의 감독이 말했던 그 댄서가 빛을 받으면서 춤을 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떤 의도로 그 마지막 장면을 구성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독님께 질문하시는 거죠? 네，好，请教导演。那个我看最后 Monkey 跳的那个场面啊，然后他的身后看到了一幅画框，然后好像这个画框里头呢，就是充满着阳光。然后电影里头有一个那个舞团的导演说，这个舞者要在阳光下跳舞，我很想看到这个情景。那么不知道这样的场面是不是我们的导演故意计划的呢？其实我们的美术设计，包括我们的服装设计，这一次有设计一个主题，就是猴子的内心颜色是黄色的，不论是金色的麦田，或者是他最后跳舞的黄色的衣服，包括阳光的颜色，它都是包括颂钵的那时候黄脸的，都是希望有一个阳光在。所以呢，他内心是这个，可是有时候在现实生活中吧，可能没办法那么的可以直接得到他心中所想要的。所以呢，无论如何，就像这位所说的，就是无论如何，就是再难过，即使徒劳，那也要心中有阳光，跳着舞这个样子。 예, 잘 보셨습니다. 저희 미술팀도 그렇고 의상팀도 그렇고 멍키의 그 심리를 표현하는 색깔이 노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햇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노란 꽃도 자주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춤출 때 입었던 의상도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햇살이든 혹은 뭐 의상이든 꽃이든 간에 그 멍키의 마음을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이 멍키라는 인물 자체는 정말 그 샤이니하고 써니한 그런 캐릭터인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그 빛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그런 색깔대로 햇살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거를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배우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다시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시지 배우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의상 디자이너 역할을 겸해 주셨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연기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 모두가 알고 있지만 특히 왕시지 배우님이 보여주신 그 멍키는 한국말로는 찰떡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링도 그렇고요. 표정, 말, 대사를 하시는 톤 여러 가지가 굉장히 찰떡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캐릭터 해석을 어떻게 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의상 디자인 같은 것도 어떻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팡원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배우님께서 맡은 멍키의 사촌이라는 역할은 죽은 남자친구 레오와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우님께서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연기를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首先请教一下西西老师，因为我们都知道这个电影里头演戏的演员非常的重要，但是我看您的那个表演的方式，然后说话的语调，就是恰到好处。 是非常吻合，而且您演活了那个 Monkey 这个人物。不知道您做这个研究的时候，就是那个人设或者是那个角色的研究的时候，不知道有什么样的心得呢？还有，你不是身为那个造型师，贡献了这个预算吗？所以在这方面不知道有什么想法呢？首先请教一下。
这一次在这个演猴子的这个角色上，我觉得我不是最幸福的猴子，可能当下在拍摄的时候，我是比较迷茫的一个状态，也是非常的疲惫，因为大家可以看到，在电影里面，猴子其实也是一个没有出口的人，所以他没有非常大起大落的这样子的一个情绪的表现，所以他的很多东西都要藏在里面。但是要让人能感受到他的那种距离感，他的孤独，就还有他的迷茫，这个对于我来讲，其实很难去拿捏，多了可能就会无聊，觉得你是不是就没在演，但是少了，可能大家又感受不到这样子的感觉。那导演就是一直都在跟我讲，你像是一个观察者在看这个城市。你也不能真的是没事找事去演戏。这个导演是给我了另外一种表演的方式，是我之前从来没有遇到过的。他说你要去真的感受你的疲惫，那怎么办呢？那就是刚刚除了预算以外，他就说那你真的要去做这个造型。他不认为你不懂造型，你不做造型，你可以演造型师，所以你真的要去关注这件事情，做这件事情，以至于到后期我没有想到。整个剧组有这么多人，因为我最开始想到只会管我自己的造型或者是旁边演员的，但是后来涉及到群演呐，很多，包括在咖啡厅坐在我后面的那些人，我都需要管他们的造型，累到我在公交车睡着，是真的睡着，以及反正到后面我是真的是已经有点不知道我自己在做什么，但导演觉得你的那个状态是对的。包括他们刚刚说到的跳舞，其实用了很多种方式来跳，有情绪非常大的，然后也有很收敛的，然后也有很疲惫，就用了很多方式。但导演最后选了最后的一条，是因为那个时候我自己都不知道我在跳什么，他觉得那个状态才是对的。네, 사실 그 몽키 역할을 할 때 제가 그렇게 행복하지만 않았었습니다. 굉장히 길을 잃는다는 느낌이었고 개인적으로 또 피곤하고 피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 몽키라는 인물 자체도 출구가 없는 인물이고 정서 기복도 굉장히 심하고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데 감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괴리감이라든가 고독감 또 무력감 같은 것이 느껴지게끔 그러한 인물로 거기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독님이 네가 관찰자로서 있지만 말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연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제외하고도 제가 그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데 감독님이 네가 그 헤메코를 전혀 모르는데 연기를 하면 그거를 누가 믿어주겠느냐, 너도 이해를 못하는데 라고 하셔서 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그냥 본인이나 나나 아니면 주변에 배우 몇 분들만 케어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제 무대를 준비할 때 그 많은 연기자분들, 그리고 카페에 등장하는 그 많은 연기자분들을 제가 다 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정말 너무 피곤하고 피폐해서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할 정도로 힘들었고, 그리고 하루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버스에서 잠이 들었는데 맨 처음에 보신 그 장면 진짜로 잠들었던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춤추는 장면에서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춤을 춰야 되나 라고 감독님하고 여러 번 또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췄던 춤을 감독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뭐였냐면은 지금 내가 무슨 춤을 추고 있는 거지 스스로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길을 잃은 듯한 느낌에서 춤을 췄는데 그거를 선택을 했고 그것이 이제 몽키의 그런 스타일을 잘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还有方老师就是我认为您的那个角色应该是跟那个 Leo 一样非常的重要。那您在研究这个角色的时候，不知道有什么样的想法？我这个角色呢，我觉得就是猴子这个角色的另外一个月球的那一边，就是说他是一个很现实的这么一个来到上海讨生活的这么一个人，所以就是说。在跟导演对我的这种要求以后，我就越来越明白，其实，在很多时候，我要表现这个人物就是很怎么样，很要的一面，就是说要吃面的一场戏，一直低头吃，就顾的是生存的部分，不像猴子考虑的是他追求。但是有一场戏，也是昨天和
就是同事们一起聊到说，我觉得导演设置特别好，我也是才发现，就是当我请猴子来到我这儿的房子，看看我的生活现状的时候，我的背后是一个巴黎的一个海报，然后猴子那边呢是一个财神爷的海报，所以我就觉得这个2个画面跟这个人物的冲突就形成了特别大的反差。一个我很现实的人，然后但其实我后面是一个巴黎的景象，然后猴子一个就是充满艺术追求的人，但他后面是一个财神爷，又是一种对比，又代表了其实一个现实的人，其实他可能内心也向往着有一个美好的梦，然后但是一个追求梦的人，他也离不开一个就是财神爷的一个保佑，所以我觉得这就是我们电影的一个最大的主题。其实我们都是很幸运的那一个，导演也是在用这种画面跟人物做一个平衡，我觉得特别好。现在我看来自己也很喜欢这一块，因为电影是藏起来的嘛，예, 제가 생각한 사촌 오빠라는 인물은 마치 몽키라는 캐릭터에서 달의 뒷면 같은, 그러니까 같은 달이지만 몽키가 보여주는 달의 앞모습과 이 사촌 오빠가 보여주는 달의 뒷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달의 뒷면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변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이고 상해에서 정말 삶을 살기 위해서 왔던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님이 저한테 바랬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국수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고개를 푹 숙이고 먹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눌려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국수 장면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몽키처럼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제 저희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였는데 뭐냐면은 몽키가 계속 방을 구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촌 오빠네 집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촌 오빠네 집에서 보면은 뒷 배경에 파리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파리 포스터와는 또 다르게 몽키가 살고 있는 집에 가보면 그 포스터는 파리하고는 전혀 다른 또 포스터를 완전히 반대되는 느낌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물들의 내면을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파리 하나쯤은 품고 있는 꿈을 쫓는 그런 역할이고 또 몽키 같은 경우도 꿈과 이상을 쫓고 있지만은 현실에 발붙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포스터를 통해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님이 이런 방식으로 내면의 심리를 표현을 하면서 어떤 인간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두 캐릭터 모두 다 공감이 갔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꼭 20대, 30대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좀 보편적으로 감정을 호소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짧은 질문 정말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손들어 주신 모자 쓰신 남성분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제목에 쓰인 헛된이라는 표현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작품을 보면서 멍키가 느끼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나 피로를 고스란히 느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좀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마지막에 춤을 추는 장면을 통해서 그 피로가 한 번에 좀 해소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 동작이 어찌 보면 헛된 정말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좀 치유가 되는 그런 행위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제목에 헛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我想请教一下导演，我问的是英文标题里头的 "in vain" 这个词，因为我看那个 Monkey 在电影里头的样子，觉得特别迷茫、特别疲惫嘛。然后我看着看着，我也觉得太累了，累死了。但是通过最后一场舞，这样的疲惫就是瞬间都消失了啊。所以呢，虽然这个标题上面写的是 "in vain"， 但是实际上呢，通过这个电影呢，可以得到一种治愈啊。不知道导演为什么选择了这个 "in vain" 这个呢？好，谢谢。首先，这一个中文的片名叫做《我是全世界最幸福的宝贝》。会想这个片名是我在2020年的时候，我的所有幕前幕后的工作全部都停止了。然后呢，没办法选择，所以你代表你前面很多的东西你必须要放弃。
那有时候跟朋友分享一件不好的事情的时候呢，我身旁大部分的朋友都觉得，哎呀，我已经很幸福了。你既然还有一个住的地方，你还可以有好吃的，然后还有这么家人陪你，你已经非常幸福了。所以那时候我就在思考说，哦，是啊，我好像就是现在这个全世界最幸福的一个人。所以这是我的中文片名。然后 A Dancing Event 呢，其实我觉得 event 这个字对我来说，因为我觉得很多事情我们确实是无法改变的，在现在的生活中，那最终能选择一个什么呢？那就是开开心心的跳一支舞吧。我们就生活再怎么不好，那我们还是要持续往前走，这个样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 혹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은 2000년을 제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야, 그래도 너 정도면 행복하지 않냐? 뭐 살 때도 있고 가족들도 옆에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문제가 없지 않니? 너 정말 행복한 거 아니냐? 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가?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건가?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인베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고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기분 좋게 춤이나 한 판 추자. 그리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앞으로 한 걸음 내딛어보자. 그런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장면이 정말 히트였던 것 같은데요. 너무 아쉽지만 지금 시간이 종료되어서요. 배우분들과 감독님 간단한 인사, 마지막 인사